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AI 지금 전환의 결국 중요성을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AI를 잘 쓰는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 뽑을 때에도 이 사람은 AI를 잘 쓰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정확하게 이 사람은 AI를 잘 쓴다 못 쓴다 그렇게 일반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걸 되게 파편화돼서 얘기하는 사람들, 특히 김 부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야, AI 생겼으니까 일정 반으로 줄여도 되는 거 아니야? 내지는 야, AI 생겼으니까 직원 한 반만 있어도 되겠네. 단순히 이렇게 해서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게 그러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산업공학도 배웠는데 제약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약이론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해서 이거의 피드백이 계속 돌면서 프로세스가 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을 하는 AI가 나왔어. 그래서 디자이너 너네가 2배 빨리 일하면 되겠네 한다고 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속도가 2배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차피 기획이 하는 양이 정해져 있고 개발을 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디자인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고 느려지고로 인해서 이 전체적인 속도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AI를 그냥 표피적으로 도입했던 조직들 같은 경우에 AI를 비싸게 들여가지고 도입을 했더니 일하는 시간은 조금 준 것 같기는 한데 직원들이 유튜브를 더 많이 보더라. 뭔가 비용은 올라갔는데 회사의 생산성은 안 늘어났고 물론 뭐 직원의 만족도가 조금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비용이 늘어난 만큼 그래서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상태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해야 AI를 잘 쓰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새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있을까? 이른바 AI 네이티브 회사들. 기존의 조직이 AI로 전환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AI 시대를 타고 만들어진 회사들. 아까 얘기한 윈드서프, 커서 이런 애들이 그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런 회사들은 막 직원이 10명, 20명, 30명인데 몇백억, 몇천억씩 매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애초에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 또 냉정하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코딩을 하는 시간이 진짜 길고 기획서를 쓰는 시간이 진짜 길고 QA를 진짜 하는 시간이 기냐, 아니면 이거를 컨텍스트를 맞추기 위해서 대화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이 기냐라는 걸 봤을 때 사실은 후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혼자 하고 나의 의지로 할 수 있을 때 결국에는 진짜 시간이 줄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더 나가면 이래야 내 이름이 담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버니가 예를 들어서 촬영만 해 내지는 뭐 기획만 해 라고 했을 때 이 컨텐츠에 담을 수 있는 버니의 색깔이라는 거는 제한이 될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다 해. 그러면 사실상 버니만의 컨텐츠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보는 사람도 이거는 버니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제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서 어쨌든 우리의 인재 유형은 전문가로 바뀌고 연봉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봉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비슷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이 시장에서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니라고 치면, 버니가 예를 들어서 이 정보화 시대의 전문가다, 유튜브 전문가다라고 치면 2년차 유튜브 PD잖아. 그러면 폴라리스 퇴근 후라는 채널이 아예 못 벌건 아니면 이게 수십억 수백억을 벌건, 중요한 거는 2년차 PD 내지는 이 정도 채널을 만들 수 있는 PD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뭐 서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버니보다 반값으로 똑같이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회사가 그 일을 사게 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버니한테 누군가가 2배를 주겠다라고 그러면 버니가 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일인 거지 지금.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됐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인재 유형은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는 디렉터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PD잖아요. 프로그램 디렉터잖아요. 이제 정말 AI 시대고 디렉터의 시대에서는 폴라리스 퇴근 후의 성과 그 자체가 결국에는 버니를 나타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내가 하는 일들에 나를 담을 수 있는, 그 나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일의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그거를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줄 수 있는 AI를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에 더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고민은 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1번,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회사가 어떻게 붙잡을 거냐, 그리고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 저희 회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좀 고려를 해서 뽑고 있나요? 아니면 뽑을 계획인가요? 뽑아야겠죠. 단순히 그런 사람을 면접 봐서 붙여야지 이런 걸 좀 더 넘어서 사실은 보상 체계 자체의 변화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존의 연봉 체계는 어떤 사업의 성과는 회사의 책임인 동시에 회사의
소유란 말이에요. 시장 가치에 맞는 급여를 지불하면서 그 사업을 회사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디렉터가 된 시점에서의 직원은 회사 없어도 수백억을 벌 수 있는데 왜 회사에 와가지고 월급만 받고 일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회사는 저 사람이 키워놓으면 나가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연예기획사 같은 시스템으로, 아니면 꼭 그거가 아니더라도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급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로 변화해 나가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변화할 거냐에 대한 고민도 있기는 한데, 그거보다 더 먼저 묻고 싶은 거는 과연 사람들은 호명되고 싶어 할까? 사실 이게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내가 전문성만 있으면 시키는 일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워라벨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전문성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로서 8시간 일하면 회사에 주는 급여만큼 한 거야 라는 게 되겠지만, 그 프로젝트가 곧 나인 순간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나 뭐 성과에 대한 개념이나 모든 게 변해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정의된 일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근데 그런 일들은 다 AI가 대체할 텐데. 근데 호명되고 싶긴 한가가 사실은 호명되고 싶지 않아도 미래는 호명돼야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돈을 벌려면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게 사람들이 회사를 난 너무 회사원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야 되니까 하게 되지 않을까? 모든 직장인의 꿈은 막 퇴사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하기 싫은 사람이든 하고 싶은 사람이든 다 해야 된다? 어차피 세상은 변하니까. 네, 어차피 뭐 싫으면 어쩔 건데. 호명되기 싫으면? 역시 뭐 점권의 자세가 좀 있는 거 아닐까? 굶어야지 뭐. 점권의 자세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다고 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지금의 회사 체계는 되게 전문성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R&L과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회사가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업무 범위도 넓히고, 어떤 거는 AI에게 시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아직은 사람과 협업이 필요할 거고, 이런 일들을 해내야 될 텐데,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뭐 일단 저희가 뭐 송기령 강사님 같은 분을 불러서 강의를 하는 것도, 계속 AI 도구들을 사주기도 하고 조금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도 이제 그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인데, 어떤 일들을 좀 더 하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조금 더 해볼 수 있게 될까요? 이게 본인을 위해서 내지는 회사를 위해서 두 가지 다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은 지금 이미 최소한 이 프로젝트에 있는 대부분을 하는 입장이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 회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들은 상당히 고도화된 프로세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프로세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넓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아직 뭐 AI가 다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따르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AI 네이티브 회사들보다 기존의 회사가 바꾸기가 어렵다고들도 하는 건데, 어떤 거부터 회사가 해주면 좋을까? 일단 그러면 직무 중에 AI로 제일 먼저 대체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AI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먼저 직원들이 조금 교육을 해보고, 내가 뭔가 하나를 혼자서 다 만들어보는 걸 간단하게 조금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듣기로는 이제 팀이라는 구조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이럴 때 AI와 사람을 이렇게 혼합을 시킨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한 니즈가 있거나? 팀이라는 게 존재하겠지만 팀원이 대부분 AI인 거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라는 것도 결국 AI가 직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내 팀원은 다 AI이고 나는 리더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팀장이라기보다는 그런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야 될 텐데, 전 진짜로 그냥 뭐 야 너네 AI 나왔으니까 이제 시간 절반 내에 해가 아니라, 진짜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직원을 위해서든 회사를 위해서든 이런 체제 변화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좀 진정으로 같이 이해하면서 이거를 해내고 싶거든요. 아까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이 호명되고 싶을까? 라는 거인 이유가, 사실 난 싫은데 라고 하는 사람 끌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지금처럼 하시죠 하는 그런 거죠. 회사가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계속 남아있길 원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고하실 거예요? 길게 보면 도태되지 않을까요? 당장은 자르지 못하지만 당장은 법이 자르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언젠가 그러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결단이 좀, 어느 순간에는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게 그러면은 부사장님으로서 언젠가는 직원을 따라가려고 이제 설득을 해야 될 거고, 설득을 하다가 안 되면은 또 이 직원은 잘라야 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인력을 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디렉터를 모시는 일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법을 떠나서 잘라야 된다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자르실 것 같으세요? 미래에 적합한 네. 사람이어야 미래에 적합한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고르겠죠. 윤리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따라가고 싶은데 못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저는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정치 얘기하면 좀 그런데 나라가 할 문제인 거죠. 사실은 안전망을 제공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나라가 제공을 하고 기업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더 많은 일자리를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무조건 기업은 효율이고 나라는 안전망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고 일정 정도의 안전망도 당연히 기업도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일정 정도의 효율을 정부도 제공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무조건 윤리로만 똘똘 뭉쳐서 기업을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윤리는 다른 영역에서 하고 네. 기업은 조금 더 실리적인 걸로 네.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김부장들만 남은 회사가 가득한 우리나라라고 봤을 때 그게 과연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될까요? 아니죠. 김부장이 뭐 조직의 한 5% 언더다라고 하면 약간의 비효율성을 감수하고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김부장이 20%, 30%, 40%인 회사는 망할 거고 그 나라도 망하는 거죠. 저는 이게 조금 요즘 다 AI 시대다 AI 시대다 하는데 약간 감이 안 오는 게 사실 AI를 써서 뭔가 하라고 업무 지시를 내리는 회사나 AI를 전제로 깔고 이제 채용을 하는 회사는 없잖아요. 저희 회사는 근 뭐 1, 2년대 그렇게 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뭐 AI를 만들고 있기도 하니까 이제 AI 직무들을 당연히 뽑기도 하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프로세스들의 AI 전환도 조금씩은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직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의 AI 적용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결국 직무 범위랑 같이 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가 솔직히 제 고민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지원자를 뽑는 건 어떨까요? AI 팀을 하나 AI 팀을 만들어서 한다고 할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일까? 뭐 예를 들어 이 팀에 들어오면 돈을 많이 줄게요. 이 팀에 들어오면 뭘 줄게요. 어떤 거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일까요? 돈을 저는 많이 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AI 시대의 디렉터가 되고 나면 사실상 이 프로젝트의 기여분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PD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요만큼이다 치면 사실 이 채널이 벌 수 있는 한계는 위아래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 됐을 때 엄청나게 벌 수 있는 형태가 돼야지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준다로 갔을 때 이거에 맞는 조직이 만들어질 거냐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 돼야지 단순히 많이 준다 적게 준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그 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AI 시대로 갈 거다라는 걸 이제 먼저 좀 깨달으신 분들이 지원하시지 않을까? 니들은 다 나갈 거고 나만 남을 거야 이런 건가? 그 팀에 있으면 가질 생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새로운 거에 적응하고 어차피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성공만 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실패했을 때 회사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존하고 또 그 가치를 엮여야 되는가? 성공하면 물론 좋고 돈도 벌지만 실패했을 때 그리고 그 성공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과정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체계로 가게 되면 저는 아까 뭐 연예기획사 얘기한 게 연예기획사에서 가수 10명 키울 수 있죠. 그 8명이 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두 명 성공한 사람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자체도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될 수도 있죠. AI가 결국 도구고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라든지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도 결국 다 도구였는데 기존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저희가 다 어쨌든 90% 이상이 적응해서 어쨌든 직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AI는 도태라는 말이 사실 요즘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컴퓨터나 스마트폰처럼 평범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러느냐 아니냐를 지금 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스를 소프트웨어 에저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서비스 에저 소프트웨어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서비스를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촬영해주는 일, 글을 써주는 일, PPT를 만들어주는 일을 그 자체를 이제 소프트웨어가 할 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은 소프트웨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버니가 쓰는 소프트웨어 뭐 오피스도 있고 윈도우도 있고 뭐 촬영 소프트웨어들도 있고 그런 식이겠지만 앞으로의 소프트웨어들은 이제 인건비 시장을 대체해 나갈 거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인건비 시장을 대체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송기령 강사님도 얘기한 게 그동안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일들을 대체하고 그냥 단순히 도구로서 쓰였지만 이제 지식노동자들의 일자리 시장을 정조준하는 기술이 나온 거고 또 얘가 단순히 그냥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른바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눈이 달리고 귀가 달리고 손이 달려서 게다가 로봇을 만나서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대부분 대신해 줄 수 있는 상태로 가자라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일자리에 대한 커다란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답을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공감대를 조금씩 만들어가고 같이 고민해서 하나씩 해봐야지 우리가 이 시대를 또 앞서 나가고 살아남고, 반대로 살아남은 자들에겐 훨씬 더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개인도 개인인데 회사도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아남아서 그렇죠. 잘 살아야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아져 불안해지는 김 부장한테 어떤 말 전하고 싶으세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지만 뭐 불안해한다고 바뀌는 건 없고 하나씩 해보자. 그리고 그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는 순수하게 김 부장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조금씩 김 부장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전히 김 부장이어서 새로운 시대에는 못할 거고 불안해만 하고 있을래 라고 하지 않아도 어차피 저 사람도 김 부장스럽고 저 사람도 김 부장스러우니 그런 거 있고 조금씩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 사실 옛날에 뭐 기계화 시대 같은 때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기계 없어야지 된다, 일자리 다 뺏는다. 지금 만약 기계가 없이 그 일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할걸?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잖아요. 또 한 몇십 년 지나면 AI가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일들 너가 하라 그러면 난 그건 진짜 못하겠는데 하는 세상이 올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먼저 알고 먼저 시도하고 거기에서 이제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좀 같이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송기령 강사님의 호명시대 강의를 듣고 이제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직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저는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되게 좀 뭐 넓은 얘기 아니면 그 시작에 대한 얘기였지만 우리 회사가 계속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변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좀 콘텐츠로 만들고 그때마다 생기는 고민들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지속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젊지만 사실 김 부장은 나이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김 부장이 되지 않게 저도 그렇죠. 열심히 노력하고 다들 노력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한번 잘해보시죠.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도 이런 토크 콘텐츠 다룰 예정인데, 혹시나 AI나 IT 관련해서 궁금하신 주제나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이런 게 재밌더라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 부장이 아닙니다. 선생님.